여러분, 혹시 지금 4천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를 새로 살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계획 하나만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받아야 할 4천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이 통장을 스치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한 대, 혹은 통장에 잠깐 스쳐 지나간 돈 때문에 매년 408만 원이라는 소중한 노후 자금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지금 아우라 노트에서 정확하고 쉽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함께 그리는 아우라 노트의 박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노후에 가장 중요한 방패막이 되어줄 기초연금에 대해 정말 중요하고도 시급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기초연금 폐지된다는데 나는 내년에 65세인데 못 받는 건가? 옆집 사람은 차 한 대 샀다고 연금이 반토막 났다던데 그게 말이 되나? 이런저런 소문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시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절대 폐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최신 정보로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당장 조심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을 잃게 되는 함정들을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우라 노트의 정확한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0세가 되신 이진철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타던 낡은 차가 자꾸 말썽을 부려서 이번에 큰마음 먹고 새 차를 한 대 사기로 했습니다. 마침 사위가 타던 차도 오래되어 이참에 사위에게 좋은 차를 사주고 본인은 사위가 타던 중고차를 물려받기로 하셨죠. 그래서 4,500만 원짜리 신형 전기차를 이진철님 본인 명의로 구입해서 사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부가 합쳐 5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절반 가까이 깎여서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라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담당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구입하신 전기차가 차량 가액 4천만 원이 넘는 고급차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가액 4,500만 원 전체가 어르신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이 감액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기초연금 제도에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량 가액 4천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차가 4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배기량이 3000cc가 넘으면 이 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은 이런저런 공제를 많이 해주지만 이 4천만 원짜리 고급차는 단 1원도 공제해주지 않고 그 금액 100%가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혀버립니다. 이진철님은 본래 부부 소득인 정액이 330만 원으로 기준인 364만 8천 원보다 낮아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500만 원짜리 차 한 대 때문에 월 소득이 수십만 원이나 불어났고 결국 기준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진철님 부부는 연간 수백만 원의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은 자녀에게 차를 사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 명의로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는 순간 내 기초연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진철님은 왜 차 한 대 때문에 소득이 수십만 원이나 늘어난 걸까요? 여기에 기초연금의 가장 큰 함정,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은퇴해서 일도 안 하니까 소득이 0원이야. 그러니 당연히 혼자 사는 기준 228만 원보다 적겠지. 나는 무조건 받겠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월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여러분의 통장 예금, 적금, 심지어 전세 보증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살고 있는 집까지. 이 모든 재산을 정부의 복잡한 공식에 넣고 이걸 월 소득으로 강제로 환산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소득 인정액의 실체입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통장에 평생 모은 예금 1억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이 돈은 그냥 놔둔 거지.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소득이야? 하지만 정부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여러분의 금융재산 1억 원에서 먼저 2천만 원을 빼줍니다. 이것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 금액이라며 누구나 빼주는 돈입니다. 그럼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8천만 원에 1년에 4%라는 이자율을 강제로 곱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라는 어려운 말인데 그냥 4%만 기억하십시오. 8천만 원의 4%는 1년에 320만 원입니다. 이 320만 원을 12달로 나눕니다. 그럼 한 달에 약 26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즉,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한 달에 26만 6천 원을 버는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진짜 이자 소득도 발생합니다. 요즘 이자가 짜니까 1년에 3%라고 해봅시다. 1억 원에 3%면 1년에 300만 원. 한 달에 25만 원의 이자 소득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주면 21만 원이 남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더해 볼까요? 재산 환산 소득 26만 6천 원. 그리고 실제 이자 소득 21만 원. 합치면 총 47만 6천 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도 안 하고 통장에서 돈 한 푼 안 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한 달에 47만 6천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통장에 돈 좀 있고 전세 보증금 좀 있고 차 한 대 있으면 혼자 사는 분 기준인 228만 원을 아주 쉽게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하고 탈락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자동차 말고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연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부은 보험금에 발목 잡힌 박정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수님은 20년 전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20년을 꼬박 부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이자까지 붙어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드디어 만기가 되어 7,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수님은 이 돈으로 생활비도 쓰고 손주들 용돈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통장에 7,500만 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됩니다. 이 돈이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박정수님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내 노후 자금인데 다시 다른 적금에 넣어둘 돈인데 그게 왜 당장 소득으로 잡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돈은 냉정했습니다. 보험 만기금도 통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 예금과 똑같은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박정수님은 20년간 성실하게 부었던 그 보험금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초연금 신청할 시기 전후로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이나 적금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만기일을 확인하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 돈 잠깐 맡아줬다가 연금 탈락한 김영희 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김영희 님.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사셨습니다. 드디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통장에 5억 원이 넘는 돈이 있으시네요.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니 기준을 한참 넘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김영희 님은 깜짝 놀라 하소연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요. 아들이 집을 팔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잠깐, 아주 잠깐 내 통장에 넣어둔 돈이란 말이요.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개인 사정은 저희가 봐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돈이 아들 돈이든 잠깐 맡아둔 돈이든 신청하신 날 기준으로 통장에 있으면 어르신 재산입니다. 김영희 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모은 내 돈도 아니고 아들 돈 잠깐 맡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달 34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 돈이든 친구 돈이든 그 어떤 돈도 내 통장에 함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함정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아주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희소식. 2025년 기준이 대폭 올랐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이 작년 2024년보다 무려 15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 나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고 서운해 하셨던 분들, 올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입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될 거라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꼭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희소식. 일하는 분들은 200만 원을 벌어도 괜찮습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적극 응원합니다. 그래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아주 많이 빼줍니다.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200만 원이 전부 소득으로 잡힐까요? 아닙니다. 먼저 200만 원에서 기본으로 112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88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88만 원에서 30%를 추가로 또 빼줍니다. 88만 원의 30%는 26만 4천 원입니다. 결국 88만 원에서 26만 4천 원을 뺀 61만 6천 원만 여러분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꼬박꼬박 버시는데도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은 61만 6천 원만 버셨습니다. 하고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 일하고 있어서 월급 받는다고 나는 틀렸어 하고 신청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하시면서도 얼마든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외에 많은 분이 실제로 저지르는 10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연간 408만 원을 그대로 날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실수. 만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많고 가장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여러분 생신이 만약 3월 15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생일 지나고 가야지 하시면서 4월에 신청하십니다. 4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받습니다. 3월분 34만 원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는 절대 소급해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한 달만 늦어도 34만 원이 날아갑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 이날을 달력에 반드시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적금이나 예금 만기를 확인 안 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박정수 님 사례에서 보셨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바로 그 달에 20년 부은 적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통장 잔고가 확 올라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 전후 3개월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미리 만기일을 확인해서 차라리 연장을 하시거나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 오래된 잠자는 통장을 정리 안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만든 새마을금고 통장에 500만 원 있는 줄 깜빡했습니다.
20년 전 직장 다닐 때 만든 신협 통장에 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통장들. 정부는 귀신같이 찾아내서 다 합산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눈에 또는 내 통장 찾기 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다 나옵니다. 잠자고 있는 돈부터 싹 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시골 땅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그거 돈도 안 되는 쓸모없는 땅이야. 이렇게 그냥 뒀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고 그 금액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내 명의로 된 토지 목록을 전부 떼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부부 재산을 한쪽 명의로만 몰아두는 경우입니다. 남편 명의로 5억, 아내 명의로 0원. 이렇게 해두면 아내는 재산 없으니까 기초연금 받겠지.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를 한 몸으로 봅니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두 사람 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부 가구 기준이 더 높은 겁니다. 여섯 번째 실수. 주택담보대출. 즉 빚을 급하게 갚는 경우입니다. 이제 65세 됐으니 빚 없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대출 1억 원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빚도 재산에서 빼줍니다. 집값 3억에 대출 1억이면 실제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내 재산이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만 65세 전후에는 급하게 대출을 상환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부터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 증권 계좌나 펀드를 깜빡하는 경우입니다. 은행 통장은 다 정리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10년 전에 만든 증권 계좌에 2천만 원어치 주식이 있었습니다. CMA 계좌, 주식 계좌, 펀드 계좌. 이것들도 전부 금융 재산입니다. 여덟 번째 실수.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20년 전에 사둔 골프 회원권. 지금은 안 쓰는데 그냥 뒀습니다. 이것도 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특히 골프 회원권은 금액이 커서 이것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 쓰시는 회원권은 만 65세 전에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실수. 자녀 명의 차를 부모님이 쓰거나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까 이진철 님 사례처럼 자녀에게 4천만 원 넘는 차를 사주고 명의를 부모님 이름으로 하면 부모님 연금이 깎입니다. 반대로 차는 아들 이름인데 보험은 부모님이 들고 실제 부모님이 타고 다니시면 이것도 부모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열 번째 실수. 재산 좀 있다고, 차 있다고, 일한다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아직 월급 받으니까 해당 없어. 이렇게 미리 포기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재산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집에서 혼자 계산기로 두드려 볼 일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라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내년에 재산을 정리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 따라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여러분의 만 65세 생일이 언제이십니까?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서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하는 날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이날 놓치면 한 달치 34만 원이 날아갑니다. 이미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통장을 대청소하십시오.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모든 은행 앱을 열어보시고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잠자고 있는 통장, 휴면 계좌, 증권 계좌를 싹 다 찾아내서 정리하십시오. 깜빡하고 있던 돈 100만 원 때문에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재산 목록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서 집 공시가격, 자동차 가액, 시골 땅 공시지가, 예금, 적금, 보험, 그리고 은행 대출금비까지 다 적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네 번째, 서류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기초연금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 신분증,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이건 주민센터에 가면 줍니다. 미리 준비해 가면 2번 걸음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셋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저는 가급적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담당 직원에게 궁금한 것도 바로 물어보고 서류 작성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입니다. 지금 바로 적어 두십시오. 135. 여기 전화하시면 내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알려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2026년 이후 우리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첫 번째 희소식, 부부 감액 제도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연금을 깎아서 줍니다. 이유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론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비는 2배로 드는데 연금을 깎는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이 불합리한 부부 감액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확 없애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없앱니다. 1단계는 2027년부터입니다.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깎는 폭을 20%에서 10%로 절반 줄여줍니다. 2단계는 2030년부터입니다. 모든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지금은 부부가 각각 34만 원에서 20% 깎인 27만 2천 원씩 합쳐서 54만 4천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2030년부터는 깎이는 것 없이 각각 34만 원씩 합쳐서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이 금액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1년이면 160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 되시는 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하지만 아직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 계산하면 약 51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이 이 51만 4천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은 안 깎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가면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최악의 경우 기초연금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생 국민연금 열심히 낸 쟤밖에 없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이 손해보는 이 제도 역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 논의 중이니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초연금 34만 원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제도 3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병원비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2에서 3%대의 아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나 담보를 보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할 때 주택연금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에 평생 살면서 매달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15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습니다. 기초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더하면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깁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액만 정산하고 남는 돈은 전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빚을 물려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44번입니다. 세 번째, 아직 건강하고 일할 힘이 있을 때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 분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앞 안전지킴이, 공원 환경 정리 등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인 일자리로 버는 돈은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기초연금 34만 원은 그대로 다 받고 일자리 활동비 30만 원을 따로 더 받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고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시청, 구청,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3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돈이든 만기금이든 통장 잔고를 관리하고 차량 가액 4천만 원을 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둘째,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 1일에 기초연금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십시오. 소급 적용은 절대 없습니다. 셋째, 나는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재산 있어도, 차 있어도, 이래도 신청하십시오. 안 되는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연간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달력에 표시하고 잠자는 통장을 정리하고 내 재산 목록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상담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분, 형제, 자매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몰라서 못 받는 억울한 내 이웃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진짜 노후 이야기, 여러분의 지갑에 보탬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가득 담아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